오늘은 색소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들. 최근에 햇빛을 좀 봤더니 갑자기 뭐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고요. 잡티는요, 말 그대로 점점점점점점 뭐가 생긴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잡티이고요. 기미는 제 의성어를 잘 들어보세요. 쓱 뭐가 쓱 퍼져 보이는 것 같이. 점점점점 있는 거는 되게 잡티. 쓱 넓게 퍼져 보이는 것들은 기미. 그냥 흔하게 말을 하자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미 중에 출산성 기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자, 기미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출산,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생긴 기미는 출산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야 되긴 하는데 스트레스도 있고 어떤 몸의 컨디션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도 출산성 기미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출산성 기미라고 무조건 3 내지 6개월이면 무조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일정 시간 이상 유지되고 있다면 치료를 위해서 피부과에서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재발이 없으면 그건 기미가 아니에요. 완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막막한 얘기인데요. 기미 치료는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야 돼요. 기미가 심한 상태에서 그 기미를 완화시키고 완전히 낫지는 않더라도 아주 가벼운 화장만으로도 가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환자분들마다 달라요. 어찌됐건 환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치료 단계까지는 열심히 치료를 해서 기미를 완화시키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완화가 된 뒤에는 안 해야 될 것들 있죠. 좋아졌다고 이제 햇빛 쬐도 되겠지, 그거 아니고요. 폼크리닝 같이 자극이 심한 것들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셀프 케어를 잘 하면서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 나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색소 질환 중에 잡티처럼 보이는 것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쉽게 치료가 되는 잡티도 있고요. 치료하기가 좀 어려운 잡티도 있어요.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색소 질환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으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생겨난 지 오래됐으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피서지에서 좀 놀았더니 갑자기 뭔가 생겼다, 잡티가. 이런 건 햇빛 잡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나는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아주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주근깨거든요. 주근깨가 아주 어려서부터 있었다는 얘기는 유전적인 색소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구분하기 힘든 잡티를 한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난치성 색소 질환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거 정말 어려우니까 난치성, 고치기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카페오레 모반, 밀크커피 반점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몸에도 잘 생기고요. 얼굴에도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갓난 아이들한테도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피부에 더 갈색으로 이렇게 얼룩처럼 마치 정말 하얀 종이 위에 커피가 쓱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반점이 있어요. 설사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 피부와 비슷한 톤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하얀 얼룩이 남는다거나 갈색 얼룩이 군데군데 남는다거나 해서 굉장히 치료가 까다로운 그런 밀크커피 반점이라는 게 있고요. 또 비슷한데 백허시 모반이라는 것도 있어요. 백허시 모반이라는 것은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징그럽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반점 속에 털이 막 나 있어요. 그 털 난 부분이 조금 더 까맣게 점점점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양측성 오타모반은 이런데 약한 반점이 있는 건데 눈을 포함해서 이 한쪽에만 아주 새카맣고 아주 푸르게 나타나는 선천성 오타모반이라는 것도 있어요. 선천성으로 생기는 반점들 중에 굉장히 난치성 색소 질환들이 많거든요. 물론 과학이 계속 발달하고 있어서 치료를 더 잘 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어렵긴 어렵습니다. 통증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결과가 완벽하지도 않고, 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피부과를 찾아서 잘 상담해 보시면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거든요. 하지만 100% 완벽하게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눈높이를 살짝은 낮추시고 치료를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색소 질환 중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색소 침착이 있죠. 근데 색소 침착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색소 침착이 있어요. 주로 마찰이나 잦은 자극 때문에 생기는 색소 침착이 있거든요. 입 꼬리 부분이 이렇게 까맣다거나 입 주변이 까맣게 색소 침착이 된다거나 이런 마찰 자극으로 생긴 색소 침착들이 있는데 그걸 단시간에 치료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성을 보면 그 병원 쇼핑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항상 저희 병원에서 피부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느긋하게 꾸준히 치료하시라는 말들을 항상 많이 드리는데 너무 확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치료를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피부는 지름길 없어요. 꾸준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색소 침착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제가 이 상처 때문에 생기는 색소 침착도 말씀드렸었죠. 대개는 상처가 너무 심하지 않았다면 보통 한두 달 내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그 상처를 잘 치료했다면 이라는 전제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얼룩도 남았고 이렇게 색소 침착이 남아 있다면 그리고 한 3개월 정도를 기다려 봤는데 좋아지지 않는다면 레이저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드름 같은 게 생기고 나서 생기는 붉은 자국인지 좀 더 빨갛게 생기는 붉은 반점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염증성으로 생기는 염증이라는 것은 피부가 빨개지는 반응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니까 그런 거라면 염증이 고쳐지면 대개는 좋아져요. 한데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 후에도 오랫동안 남는 붉은 반점은 어떤 혈관, 모세혈관의 변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혈관 레이저의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혈관성 질환도 역시 난치성 질환에 속해요. 쉽지는 않으니까 너무 가볍게 금방 치료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각오는 좀 하고 치료에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튼살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눠야 돼요. 튼살은 처음에는 좀 붉은빛이 많이 도는 붉은빛이나 핑크빛이 도는 단계가 있고요. 이 단계가 넘어가면 그냥 피부색과 비슷한 색깔로 보이는 튼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가 넘어가면 그 튼살이 있는 부위만 진주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단계가 있어요. 이 3단계가 있는데 당연히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더 진행이 된 상태겠죠. 저는 튼살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상태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붉은빛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분들만 치료를 권장합니다. 애석하게도 튼살이 이미 생겼다면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게 좋아요. 보통 붉은 기운이 남아있는 기간이 1년이 안 돼요. 1년이 안 되니까 튼살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1년 안에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게 좋고요.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가면 보통은 진주빛으로 다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치료가 정말 어렵다고 하시면 돼요. 눈높이를 살짝은 낮추시고 치료를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